ES6의 모듈을 오늘날 당장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해서 모듈 번들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웹팩과 롤업, 브라우저 리파이가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가볍게 사용해 볼 수 있는 롤업.js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롤업.js나 웹팩이나 사용법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시면 됩니다. 롤업에 대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가볍게 롤업에 대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업은 말아 올린다는 뜻인데요. 롤업은 자바스크립트의 모듈 번들러로 다수의 모듈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번들링을 해줍니다. 번들링은 묶는다는 뜻이거든요. CommonJS, AMD, UMD 또는 EP 패턴 또는 ES6의 표준 모듈 포맷으로 선택적 출력 옵션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해줍니다. 인포그래픽을 보게 되면 모듈 greeter.js는 라이브러리 moment.js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 greeter.js를 엔트리 포인트인 index.js에서 호출하게 되면 index.js에서 해당 파일을 호출하고 해당 파일은 라이브러리 파일을 호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의존성 관리가 되고 있는 이 모듈 파일을 롤업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아웃풋, 출력을 해줍니다. bundle.js라고 하는 묶인 파일, 즉 모든 3개의 코드가 의존성 관리 부분에 의해서 하나로 묶이게 돼요. 그리고 묶인 데이터 파일을 HTML 파일에서 호출하게 되면 모든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코드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미래의 기술을 당장 오늘날 구시대의 브라우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라 보시면 돼요. 왜 롤업을 사용하느냐? 애플리케이션 구축에는 많은 코드가 필요한데요. 과거 대비 오늘날 웹은 많은 기술이 발전을 했고 복잡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라는 걸 실무에서 활용하게 되는 이유가 이 복잡한 코드를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그 복잡성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코드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ES5까지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모듈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툴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이런 툴이 대표적으로 웹팩과 롤업이 있는 것이죠. ES6부터는 언어 차원에서 모듈 기능을 지원하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 현재 모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크로스 브라우징을 염두에 둔다면 모든 브라우저에 호환할 수 있도록 코드를 묶어서 배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모듈 번들러, 잘게 쪼개진 단위에 모듈을 묶어주는 툴이라는 거죠. 롤업은 웹팩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브라우저에서 모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고요. 웹팩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편합니다. 그 점에서 국내에 잘 알려지진 않았어도 롤업이라는 툴을 공부하는 이유인 거죠. 롤업은 특징이 있는데 트리 쉐이킹이라고 해서 나무 흔들기입니다. 이 트리 쉐이킹 기술이 어떤 거냐면 언어 차원에서 표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걸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코드를 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코드는 항목에서 제외시켜 번들링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트리 쉐이킹을 해서 사용되지 않는 코드들을 흔들어서 없애겠다는 얘기거든요. 프론트엔드는 속도가 이 파일 크기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되지 않는 코드까지 포함하는 것은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되지 않는 코드를 모두 제외시키는 거죠. 아래 코드를 보게 되면 CommonJS 모듈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모듈을 가져야 됩니다. 효율적이지 않죠. 그에 반해 롤업은 트리 쉐이킹을 통해서 필요한 파일만, 즉 사용된 파일만 가지고 와서 번들링을 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롤업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요. 인트로덕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퀵 스타트를 통해서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롤업은 서버 사이드에 사용하는 툴입니다. 즉 Node.js를 써야 돼요. 프론트엔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npm install -global rollup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카피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말은 npm을 사용해서 rollup이라는 개발 모듈을 저녁에 인스톨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코드 에디터에 와서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롤업을 만들고요. index.html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폴더를 만들고요. js 그 안쪽에 index.js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내부에는 modules 폴더를 만들어 놓도록 하고요. 추후 모듈 파일을 추가할 겁니다. 롤업 폴더로 이동하겠습니다. 내부에는 index.html과 js가 있죠. npm을 사용해서 init라고 써주시고요. -y라는 옵션 플래그를 주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이 나오게 돼요. 네임 롤업이 들어가 있고 버전이 명시되어 있고요. 롤업 다음과 같이 디스크립션을 사용했습니다.
자, 메인 파일은 현재 서버 사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지워주겠습니다. 스크립트 부분은 놔두도록 하고요. 키워드 제이손이기 때문에 제이손 오브를 사용하셔야 돼요. 롤업이라고 써주고요. 모듈 번들러라고 쓰겠습니다. 작성자 이름이고요. 라이센스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패키지.json 파일을 만들어주고요. 내부에 npm을 사용해서 install-g라고 쓸 수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개발용 버전으로 save dev라고 해서 쓰도록 할게요. rollup 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시키면 설치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와 같은 오류를 만나게 되면 오류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npm의 install 알고리즘에 보게 되면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rollup 이라고 되어 있는데 practice라고 써보도록 하죠. 저장을 해주고요. 다시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설치가 수행이 됩니다. 오류를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임하고 설치될 모듈 이름하고 동일하면 안됩니다. rollup practice란 이름을 사용해서 이름을 수정한 다음에 다시 설치를 했고요. 설치가 끝나게 되면 dev dependencies라고 해서 개발에 의존되는 목록이 추가됩니다. rollup 이라고 하는 버전이 추가됐는데요. 자, 이와 같이 기록이 남아야 돼요. 자, 그러면 dev dependency라고 현재 모듈이 설치가 됐고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것, 서버 사이드인 Node.js 사용할 것, 브라우저와 Node.js 모두에 사용할 때는 UMD 포맷으로 내보내줘라. Node.js는 CommonJS로, 브라우저는 EP 패턴을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각각 포맷을 내보내볼 건데 rollup 이란 명령어 다음에 main.js라고 되어 있는 것은 entry 파일입니다. 즉 진입 파일이고 --o라고 되어 있는 것은 output 파일입니다. 출력 파일이죠. 즉 input, output이 되고요. 포맷은 이것이다.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상당히 간단한데 모듈에 대한 컨클루전 다음에 나오는 액션 파일이 있어요. 이 액션 파일의 코드펜에 가보겠습니다. 코드펜에 가면 가볍게 만들었던 비동기 통신을 사용한 멤버 호출이 있었죠. 이 부분 코드를 가져와 볼게요. 마크업을 카피하고요. index.html 파일에 기본형을 작성하고요. 모듈 번들링을 실수하겠습니다. 마크업은 내부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CSS 파일도 카피를 해서 내부에 새 폴더를 만든 다음에 CSS 안쪽에다가 style.css 파일을 만들고 붙여넣겠습니다. 다음 내부에서 링크를 호출하셔야겠죠. style.css 호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JS 코드가 있어요. 이 JS 코드는 모듈 파일로 분할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제일 먼저 커뮤니티 매니저 JS겠죠? 우선 명령어로 한번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내부에 보면은 JS 폴더가 있는데 touch라고 해서 모듈스 폴더 안에다가 커뮤니티 매니저 JS를 만들도록 하고요. yaml JS를 또 추가합니다. JS 안에 모듈스 안에 yaml JS, JS 안에 모듈스 안에 peopleloader.js 이와 같이 3개의 JS 파일을 생성을 해줘요. 그럼 내부에 JS 모듈스 안에 3개의 파일이 추가가 됩니다. 이 중 커뮤니티 매니저 파일을 열도록 하고요. 작성됐던 코드를 카피를 합니다. 이 부분 코드를 카피해서 페이스트를 하고요. 다음은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페이스트를 하고 정렬을 하겠습니다. peopleloader.js 전체 코드 peopleloader 자, 다음과 같이 코드를 저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main.js가 있습니다. main.js 코드를 카피를 할게요. 이 코드는 index.js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해서 4개의 파일을 모두 저장을 했고요. entry 파일은 index.js고요. 모듈은 내부에 있는 3개의 파일입니다. 이 3개의 파일을 index.js가 호출해서 모듈을 사용하게 할 것이고요. index.js는 결과적으로 output 파일이 나올 거예요. 그 output 파일이 나오게 되면은 이 output 파일을 index.html 불러오게 해서 브라우저에 호환을 시키는 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community.js가 있는데 멤버 심볼이 있고요. 클래스가 있습니다. 해당 클래스 내부에 메서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코드에서 내보낸다, 모듈 출력을 브라우저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보낼 때 export 구문을 사용했죠. 현재 이 내보내는 구문에서는 클래스를 내보내겠습니다.
디폴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겠죠. export 디폴트로 기본값으로 클래스 커뮤니티 매니저를 내보냅니다. 야문라인 JS에서는 new 커뮤니티 매니저를 가지고 와야겠죠. 의존하니까. 그러면 커뮤니티 매니저 파일을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위에서 모듈 로드 import. 자, 기본 파일로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커뮤니티 매니저라고 가져오도록 하고요. from 상대 경로 값을 사용해서 커뮤니티 매니저 JS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모듈을 가져오면 클래스 커뮤니티 매니저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커뮤니티 매니저는 내부에서 객체를 생성을 하고 커뮤니티 매니저는 속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모듈 출력을 통해 내보내야 되는데요. export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디폴트로 역시 내보내겠습니다. 저장을 해주고요. peopleloader.js 돌아보겠습니다. peopleloader.js에서는 모듈을 로드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는데 모듈 로드 방식에 사용된 비구조 할당 구조를 그대로 사용해서 내부에 활용하시면 되겠죠. 임포트 구문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형태의 코드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임포트를 쓰도록 하고요. 커뮤니티 매니저를 as 매니저로 받도록 하고 달러와 타입을 받을 수 있겠죠. from yamline.js 이렇게 파일을 받아오면 되겠습니다. 가까이 것들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export 디폴트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모듈을 출력할 때 export toString은 공개하지 않고 슬라이스 공개하지 않고 달러와 달러 타입 make array를 공개하겠습니다. 공개되는 것들은 아래에 있는 것이겠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 peopleloader에서는 공개된 것들을 다음과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각각의 이름 중에 커뮤니티 매니저를 매니저로 달러와 타입 이걸 내부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성된 peopleloader를 외부에 내보내야겠죠. peopleloader를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export 디폴트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index.js에 와서 모듈 로드를 해야겠죠. y9하고 peopleloader를 불러와야 되죠. 이 구문은 peopleloader만 불러오면 되니까 import peopleloader from 모듈스 폴더 안에 있는 peopleloader.js를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위에 있는 구문의 경우는 import 달러를 불러오는데 from 모듈스 안에 있는 yamline.js를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new peopleloader를 사용해서 members data와 카드, 컨테이너, add 버튼을 추가해서 red loader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내부에서는 이 달러의 경우는 야문라인 JS에는 달러를 사용한 예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수행하시면 되냐면 번들링을 수행하시면 되거든요. 번들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패키지 JSON에 들어와 보겠습니다. 내부에다가 번들이라고 써볼게요. rollup이라고 쓰고요. -v 명령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npm 스크립트라는 걸 추가했는데요. npm 스크립트를 추가할 때는 npm run 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번들이라고 쓰게 되면 해당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롤업의 버전이 0.58.2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input 파일이 들어온다고 했었죠. input 파일은 현재 경로 JS 안에 index.js이기 때문에 JS 안에 index.js를 넣으시면 되고요. output 파일은 JS 안에 bundle.js로 내보내겠습니다. 포맷의 경우는 ep로 내보내 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해주고요. npm run bundle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JS index.js 파일의 entry 파일, 진입 파일이 JS bundle.js 파일로 출력이 되는 것이죠. 자, input 된 파일이 output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번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 개를 만들어 볼게요. 포맷을 bundle if command.js 마지막으로 UMD 이렇게 3개의 포맷 방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bundle.js를 열어보게 되면 EP 패턴을 묶여 있어요. 내부적으로 코드를 보게 되면 전체를 갈무리하고 있죠. 즉 모든 파일이 병합이 돼 나온 겁니다. 모듈스 안에 있는 파일과 인덱스가 통합이 돼 나온 형태죠. 내부의 코드를 보게 되면 toString이라든가 달러, 타입은 보이는데 달러가 보이지 않죠? 메이커리도 안 보이고요. 번들링 과정을 수행할 때 롤업이 트리 쉐이킹을 통해서 사용되지 않은 코드는 제거시켜 버린 겁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트리 쉐이킹을 롤업이 하고 있는 것이죠. npm run 다른 포맷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EP 대신에 CJS, command.js 방식으로 내보내게 되면 EP가 빠지고 코드만 통합이 이루어지게 돼요. UMD 방식으로 내보내게 되면은 코드에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export가 존재하고 모듈이라는 타입이 없다는 얘기는 이 코드는 command.js 방식의 코드에서 지원해라 라는 뜻이고요. define이 정의가 되어 있고 define에 amd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는
AMD 방식 코드로 사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는 EP로 묶어주고 있죠. 이런 경우는 브라우저에서 사용해라 라는 UMD 방식입니다. 모든 환경, 프론트엔드, 백엔드 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 되겠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패키지.json 에 원하는 모듈 형태를 연결시켜 놓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포맷을 변경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EP가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될 테니까 위에 번들이라고 키워드를 바꿔놓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npm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롤업에 보게 되면 configuration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 configuration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정리한 내용 파일을 보면 설정 파일이라고 있죠. 롤업의 설정 파일의 경우는 rollup config.js 파일을 프로젝트 루트에 생성하시면 됩니다. 현재 rollup 루트 디렉토리에 rollup 파일이 없으니까 rollup config.js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config.js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ES6의 디폴트 구문을 사용해 객체를 내보냅니다. input 진입 파일이 되겠죠? 현재 디렉토리에서 js 안에 있는 index.js가 되겠고요. output의 경우는 객체로, 파일은 js 안쪽에 bundle.js로 내보내겠죠? 포맷은 EP 패턴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같이 rollup config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굳이 이런 스크립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번들링 과정에 rollup -c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설정 없이 바로 번들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정 파일은 이 내부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npm run bundle이라고 실행을 하게 되면 config.js를 사용을 해가지고 번들링을 수행해서 EP로 감싸준 결과를 번들링 수행한 결과로 내보내게 됩니다. ES6 코드를 ES5로 바꿔준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한 번들 파일은 말 그대로 코드를 묶어준 역할만 수행하고 ES6의 코드를 ES5로 바꿔주진 않습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건 바벨.js니까요. 이어서 모든 브라우저에 호환할 수 있도록 ES6를 ES5로 변환시켜보는 과정도 함께 공부해 볼게요. 바벨.js는 플러그인을 깔아야 되는데요. 다음에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모듈을 까는데 하나는 바벨 코어고 다른 하나는 rollup 플러그인 바벨입니다. npm install 개발 버전 -save dev는 대문자 D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모듈을 깔아주죠. 바벨 코어 모듈하고 rollup 플러그인 바벨이 설치가 됩니다. 설치된 정보는 패키지.json에 가보시면 rollup 말고도 플러그인 바벨하고 바벨 코어 깔리게 되죠. 개발에 필요한 의존 모듈 3가지가 설치가 된 거예요. 설치가 됐으니까 rollup.config 파일을 여셔서 플러그인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import를 사용해서 모듈을 불러옵니다. 바벨이라고 써주고요. from rollup 플러그인 바벨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모듈을 불러오시면 돼요. 바벨 플러그인 모듈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부에 ./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냐면 루트에 node modules-라고 있습니다. 이 내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앞에 ./를 붙이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 경로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이 차이점이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바벨 개발 모듈을 불러왔으니까 내부에 plugins 배열을 집어넣고요. 바벨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옵션에는 exclude를 사용해서 node modules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외시키겠습니다. 바벨은 ES6 코드를 ES5로 바꾸는 건데 이 노드 모듈스에 있는 수많은 JS 파일들을 ES5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건 백엔드 모듈이니까 ES6가 제대로 지원이 되죠.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구형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브라우저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은 굳이 ES5로 바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부에 .babel rc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바벨 rc 파일을 열어주고요. 바벨의 프리셋을 사용해서 ES2015 롤업의 플러그인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플러그인을 사용하기로 설정했으니까 플러그인 설치를 하셔야 돼요. 설치할 때는 npm install 개발 버전으로 바벨 프리셋 ES2015 롤업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에 코드를 붙여넣도록 하고요. 모듈을 설치해 줍니다. 바벨 프리셋 ES2015 롤업 모듈이 설치가 됐고요. 내부에 플러그인 코드가 설치가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컨피그레이션 설정이 끝났고 바벨 rc 파일 세팅이 끝났죠. 이제 번들링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패키지.json에 들어가 있는 번들 명령을 사용해서 run bundle 명령을 실행하면 bundle.js가 생성이 됐습니다. 앞서는 ES6 코드가 그대로 나왔는데 이번에 생성된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 bar 그리고 클래스는 create class라는 걸 사용을 해서 community manager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주게 되죠.
create 클래스를 사용해서 babel.js가 ES6의 코드를 모두 ES5로 변환시켜줬습니다. 이 코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구형 브라우저까지 모두 호환 가능한 코드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두 가지를 사용했죠. 하나는 코드를 세분화해서 개발하는 모듈 단위의 개발 방식, 이 방식을 실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번들러가 필요하다. 그 번들러로 롤업이라는 걸 사용했다. 또 하나, 코드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서 ES6의 코드 방식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어요. 편리하게 그걸 공부했고요. 이 코드를 ES5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바벨이라는 게 필요하다. 바벨 프리셋을 사용해서 2015, 즉 ES6 코드를 ES5로 변환시키는 결과를 완성해 봤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롤업, 하나는 바벨,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여러분 프로젝트에 반영하게 되면 실제 실무에서 개발을 할 때는 인덱스와 모듈로 개발을 하고 인덱스 HTML에서 불러오는 것은 번들링된 JS 파일을 불러와서 모든 브라우저에 호환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해당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서버 모듈로 브라우저에서 띄워보죠. 자, 브라우저에서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작동이 잘 됩니다. 자, 내부적으로 불러온 JS 파일의 경우는 bundle.js 리퀘스트가 하나밖에 없죠. 제가 총 18개의 리퀘스트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JS는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듈 단위로 개발된 JS 파일이라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 총 4개의 리퀘스트가 필요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병합해서 묶어서 bundle.js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요청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내부의 코드는 ES6가 아닌 ES5의 코드로 모듈 단위로 개발된 파일들을 모두 묶어서 에러 없이 작동을 시켜주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날 프론트엔드 환경에 요구되는 이 모던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꼭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실무에 나갔을 때, 특히나 프레임워크를 쓰는 회사에 갔을 때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쓰는지 이해를 하게 될 거고 이 모던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롤업은 바벨 말고도 jQuery 함께 쓰는 방법, ESLint, ECMAScript를 린팅하는, 즉 문법 검사를 해주는 툴, Uglify, 코드를 압축하는 부분들, source맵이나 지속적인 관찰을 하는 워치 설정, 이와 같은 설정들을 더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 수업의 주 목적은 여러분한테 롤업을 상세하게 가르쳐드리는 수업은 아니에요.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롤업이 무엇인지, 웹팩이 무슨 일을 하는지, 롤업 비슷한 일을 하죠. 바벨.js는 왜 쓰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관련 링크 주소는 남겨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과제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모듈 번들러, 그리고 ES6를 ES5로 바꾸는 바벨.js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